저는 그 광주에 2004년도에 그 전에 그 솔라시티를 그 선포하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만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그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을 보면서 이번에 그 탄소 중립도시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하는 거를 보고 상당히 그 참 놀라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상당히 그 행복한 시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광주는 그 도시형 광역시다 보니까 공장이 많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전국 대비 한 1.1%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추진하기가 좀 다른 데보다는 수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그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1년 동안 그 성과를 한다는 것이 어떤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어떤 의지 표명 또는 그 예산 준비 또 조직을 정비하고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방향도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최용엽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각종 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제도 완비 이런 것들 하는 것이 1년 동안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제 신재생 쪽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우선 보면은 그 거버넌스 추진 체계가 아주 그 독특하고 어디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아주 그 잘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시민단체하고 의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체도 만들고 위원회, 실천단 이런 거를 하는 걸 보고서 상당히 앞으로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재생 계획에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소규모에서 이제 시민발전소라든가 이런 계획도 많이 있는데 계획에 보면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 하는 거로 이렇게 그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안 되고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뭐 1년에 20개, 30개 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숫자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시민 그 햇빛발전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소 확보가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이 장소를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좀 개정하든가 해가지고 이런 햇빛발전소 이런 데다가 장기 임대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고요. 그다음에 그 중규모 같은 경우는 아까 임낙평 대표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도시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엄청 이제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축 건물에 상당 그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 건물도 있지만은 신축 건물 쪽에 제로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쪽 도입을 이렇게 많이 그 해야 되고 계획에도 이제 많이 돼 있는데 광주는요 특이하게도 전체 에너지의 40.8%가 건물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에서 계획을 보니까 건물 분야 쪽에 그 태양광 보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보니까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그 기존 건물 개선하기 위해서 25년까지 그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현재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건물에다가 의무화 시행이 이게 가능한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요, 어떤 가점을 준다든가 세금을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유인책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건물에서 그 에너지 쪽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사무실입니다. 임대사무실은 사무실별로 요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냥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게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광주는 실적이 없는데 수열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 이 공급 계획이 이번에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기대가 되는데 저수지나 하천수 같은 데만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이런 거를 이제 파괴되면은 계속 수열이 나옵니다. 땅 속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도 아파하는데 그거를 그 건물 관리자들한테서 히트펌프를 이용해 갖고 냉난방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공장이나 다소비 산업 또 이렇게 산업단지 이런 데 이제 ESS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주 계획이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수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행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리백 제도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텐데요. 이 아리백 제도는 기업들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면은 안 되고 어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상 수출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아리백도 35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백을 하던 이런 대규모를 할 때에는 광주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설치하려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전라남도나 이런 옆에 시도에 이런 넓은 땅들이 많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장소는 임대를 그쪽에다 하고 실행은 광주에서 하는 그런 상생협력 사업을 펼친다면은 이 장소 문제에서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주 업체들이 전남에 가서 할 때에는 광주의 실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아리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요. 개발행위 허가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중규모, 대규모 같은 경우에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시나 구 관계기관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이런 허가 같은 경우는 검토해주는 그런 허가 검토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시의회의 조례를 통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한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러면 예를 든다면은 환경부 같은 경우도요 풍력 사업이 허가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풍력 사업 환경 영향 평가 검토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자연 여건상 여러 가지 신재생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 말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5.83%인데 광주는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풍력 어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광주에다가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인데 계획서 보니까 계획서에는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어요. 한 1년에 2,400메가와트 아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많은 좀 비중을 줬으면 좋겠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한 70% 정도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아까 임낙평 대표님 말씀하신 자료마다 보면은 LNG를 개질해서 이용하는 그레이 수소거든요. 이것은 이제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린 수소를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도 그린 수소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쪽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이 물량을 신재생 에너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상당 부분을 민간 투자로 그 발전 수익을 낼 수 있는 RPS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PS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도록 허가도 잘 내주고 또 그 주변에 그 다른 시도하고 땅 같은 것도 좀 상생 협력해서 넓혀 나간다면 그 바로 우리 광주 땅 아닙니까? 장소만 빌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물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수송 분야가 40% 에너지를 수송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한 7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등록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자동차에다가 직접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서 부착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이제 의존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은 거기 그 1년에 뭐 그 한 그 올해가 550대 보급하더라고요. 내년에가 650대, 또 내후년에 750대, 1년에 100대씩 늘리는데 45년까지 22만 대를 늘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이거 22만 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이거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뭐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게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9년 남은 거를 가지고 이게 과연 제한이 가능할 건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주고요. 일단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차 목표를 도전적으로 좀 잡아주는데 가장 관건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충전소 인프라인데 특히 그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 뉴딜 하면서 이렇게 전담 조직도 늘리고 확대하고 이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신재생 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도 늘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마침 이번에 그린에너지 진흥원하고 태양광 연구센터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탄소 중립 추진 계획서가 좀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사업들이 할 때에는 또 그 주민 수용성을 높이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항상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탄소 제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